이 시스템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방법을 제가 제안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포부 설명은 이제 지난번 영상 이미지로 지난주에 보여준 거 외에는 저는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캐스터블이라고 해가지고 분말 방식의 이제 아주 고온 분말은 아니에요. 캐스터블이. 그래서 이제 내화용 분말이 있어요. 캐스터블이라고. 그래서 캐스터블을 물에 부어서 이렇게 데워가지고 이렇게 주형 틀을 만들죠. 주형 틀을 만들어 놓은 게 이 모델입니다. 일단 이거를 잠깐 얘기 나온 김에 소개를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이동식, 이제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을 할 수 없어서 유연주책 끝에 이렇게 설탕으로 통을 만들고 이런 형태의 주형물을 만들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 분리형 모델이에요. 가까이 와서 좀 보시면 이거는 뭐 열 때문에 깨졌는데 지금 보시면 외곽통은 그대로 그냥 설탕으로 쓴 거고요. 이 안쪽을 이제 캐스터블 대해서 주형틀을 나눠 만든 거고 안쪽에 다시 캐스터블하고 이쪽 구조물을 넣어서 이렇게 이런 형태를 만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이 뚜껑을 덮죠. 여기에 참고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이거는 펄라이트라고 하는 단열재입니다. 단열재. 근데 이 펄라이트가 없으시면 숯도 아주 좋은 단열재고요. 그 다음에 뭐 연탄재도 정 급하면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랄까요. 가벼운 소재. 그러니까 물질에 공기가 많아서 가벼운 소재는 아주 좋은 단열재. 숯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재도 그렇고. 아니면 지금 이제 요 벽돌인데요. 저게 ALC 이 약칭해서 이렇게 부르는데 경량 기포 콘크리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게 원래 스웨덴에서 개발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럽, 특히 독일의 그 전후 복구에 많이 쓰였던 자재입니다. 근데 저것도 굉장히 가볍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쉽게 부스러지는데 저거 이제 건축 우리나라도 많이 해요. 그래서 저거 건축자재 남은 거를 잘게 부숴서 넣어도 좋은 단열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단열재를 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로켓스토브에서는. 왜 그러냐면 열이 바깥으로 못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열 팽창이 일어나게. 그래서 이 단열재를 넣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술은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술인데 이제 이 단열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제 핵심 기술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잠깐 좀 당겨서 볼까요?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이게 보시면 요 직경과 요 직경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요 안에 통로 있잖아요. 이것이 1대 1로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표면적, 표면적이 똑같아야 되고 물론 채적도 부피도 똑같아야 되고요. 여기에 나무를 집어넣으면 나무를 세워서 넣죠. 세워서 넣어서 밑에서부터 불이 타는데요. 보통은 위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에 위로 올라오지 말게 여기서 이제 부채질을 해줘요. 그럼 여기에 히트라이저라게 올라가고 이렇게 저 아래 그 지하층에 보면 이렇게 모양이 있죠. 거기 올라간 자리입니다. 여기 동그랗게 여기 올라가서 불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다가 산발이를 놓으면 그냥 조리기구가 돼요. 화덕. 근데 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커버를 씌우면 그걸 열교환기라고 부르는데 커버를 씌우면 난로가 되는 거고요. 그 난로 열이 보통은 연통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건 밑으로 뺍니다. 밑으로 빼서 구두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통제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열은 무조건 위로 올라가는데 그걸 아래로 내리고 구불구불 이렇게 연도를 만들어서 기역자든 디귿자든 미음자든 이렇게 구두를 만들어서 적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그냥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열을 이용하는 세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전도, 내려 복사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집약시켜서 쓸 수 있는 기술이고요. 아주 고효율이에요. 보통 제가 본 참조한 그 책에는 이쪽 안쪽의 온도가 최상일 때 1000도가 넘어가고요. 여기서부터 히트라이저 여기 밑에서부터 위에까지가 온도가 650에서 980도 범위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엄청난 열입니다. 그래서 열이 들어가면 그름이 생기잖아요. 그 그름까지 여기서 태워요. 히트라이저 상단에서. 그래서
연통 끝을 보면 연기가 아예 없거나 하얀 연기가 납니다. 근데 그 하얀 연기는 대개 수증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산화탄소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소량, 위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수증기와 함께 되어 있고요. 근데 제 경험상 보면 이 연도가 길면 이 뜨거운 열이, 600도 되는 열이 가면서 식기 때문에 이제 수증기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한 6m 범위 안에서 만들었을 때는 연기가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불을 태워도 연기가 안 보입니다.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12m 정도 되는데요, 물 길이가. 그 하얀 연기가 나와요.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원리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서 이동식으로 할 수도 있다 하는 샘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던 12m라고 하셨잖아요. 올라간 게 아니라 수평 연기. 중간에 6m쯤에다가 또 이런 놈을 또 붙여놓으면 이쪽에서 밀어주고 거기서 또 밀어주고 해서 끝에 가서 안 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 실험은 아직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잘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면 이 시스템은 이렇게 소드 시스템은 우리나라 그 전통 온돌 구들하고 달라서 열기 통로 하나로 쭉쭉 밀어내는 겁니다. 그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통로가 구불구불 이렇게 해서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줄고래처럼 아궁이 있고 쭉 나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통로가 이렇게. 빼는 시간이 길면은 수증기가 나중에 연기가 시간하고 더 관계가 있어요. 오늘 비 오면은 나중에 올라오는 연기가 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는 예, 그러니까 이게 전체 그 구들이 다 데워지면 엄청 뜨겁거든요. 그렇죠. 뜨거운데도 하얀 수증기는 나와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예. 근데 제가 한 6m에서 7m 범위 만들었을 때는 연기가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양하고 달리 서양은 이렇게 소판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 얘기는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걔들한테는 그 이상이 그러니까 12m, 9m에서 12m 이상의 데이터가 없어요.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온돌만 하기 때문에 더 길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창고 지하에 굉장히 긴 연도를 만들어서 좀 실험을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1년 내내 같이 고민해보고 협업해서 구현한 것이 지하 창고에 있는 모델입니다. 어쨌든 이 모델, 그러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걸 만드는 방식은 조적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조적은 지금 이제 우리가 시험을 해볼 거고요. 시험을 해볼 거고 아니면 이런 방식 캐스터로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구들은 진흙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조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방향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 이렇게 들으시면 이게 도대체 뭐란 얘기야 하실 거예요. 반신반의하시고 뭐 난로가 뭐 이런 기본적인 장치 했다고 무슨 뭐 900도 이상 올라가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뭐 이 작업을 그래도 꽤 많이 했어요. 제가 직접 실험한 것도 있고 주변 뭐 친구나 후배나 선배들한테 적용시켜서 이렇게 구현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근데 항상 신기해요. 이게 18cm, 18cm가 보통 이제 정 사이즈거든요. 일반 규격. 요거보다 큰 게 만들 수 있고 적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요 18cm가 보통 한 33평 정도 우리나라 개념으로 봤을 때 그 정도까지 커버를 해요. 여기에 나무 세워서 넣어서 33평을 커버한다는 건 대단한 거죠. 아무도 안 믿어요. 이거를. 아무도 안 믿는데 아주 실제로는 작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금방 이해하셨겠지만 33평 이상이면 20cm 이렇게 될 거고 더 적으면 14 또는 16 이렇게 될 거고 문제는 뭐냐면 구경은 항상 똑같아야 된다. 체장만 똑같으면 50cm 상관이 걸까요? 정사가 정상 정도 되고 동그랗게 해도 되고 다른 예를 들어서 1대1로 여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조적으로 안 만들고 보통은 서양 사람들은 조적으로 만듭니다. 이걸 조적으로 사각형으로 싸서 히트라이저를. 근데 저는 그냥 원통형으로 만들어요. 원통형으로 두 개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보실 텐데요. 여기다가 펄라이트 원통과 원통 사이에 펄라이트를 넣어서 단열을 시키고요.
왜 그러냐면 벽돌로 싸서는 단열이 안 되니까 히트라이저를 그런 방식으로 단열을 시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열이 들어가면요 이게 회오리치면서 올라가요. 회오리치면 올라가는데 사각형이면 이렇게 도는데 반대로 역류가 생겨요. 역류가 생겨서 올라가는 힘이 약해지죠. 그래서 저는 그냥 슉 빨아 올리는 건 엄청 강해지니까 그냥 동그란 원통으로 만드는 걸 선호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18cm, 18cm면 얘는 20cm가 된다는 거죠. 직경이. 거의 근사치에 가깝게. 21cm나 내경이요. 20cm 정도 돼야 돼요. 이게 되겠죠? 최적. 같으면 제일 좋고. 예, 같은 건 가장 좋고요. 근데 약간 크면 좋아요. 1.15 대 1.35 범위를 만들라 되어 있는데 그게 힘드니까 그냥 1대1로 만들어요. 무적을 할 때는 그게 가능하겠죠. 이해되시죠? 그런 것만 몇 개의 규칙만 이렇게 잘 연대해 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개인이 간단한 기술로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높이가 얼마나 다? 이 히트라이저 높이는 보통 28cm일 경우에 일반적으로 85cm 정도를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드럼통 있죠. 그 드럼통 높이가 90cm. 90에서 91cm. 요 높이가 85를 왜 하냐면 드럼통 상단 있잖아요. 요 상단하고 요 히트라이저 상단은 간격 있잖아요. 그 간격을 5cm에서 7cm 사이를 두라고 지침을 두고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 안에 최적이 이거 좀 복잡한 연구인데요. 이 전체의 최적이요. 히트라이저와 열 교환기 드럼통 상단의 그 사이 최적 있잖아요. 그 최적이 요게 번터널이거든요. 요 번터널 최적보다 커야 돼요. 복잡하죠? 네, 그래서 이 번터널을 너무 길게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이거를. 네. 그래서 이제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보통 내화 벽돌 2장 옆으로 딱 싼 그 정도 규격으로 해요. 저 같은 경우. 이게 길어지면 공간이 더 크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근데 그 모든 게 비율 수치화되어 있어요. 지금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리는데 요거 빈 공간, 그 다음에 드럼통과 히트라이저 사이에 빈 공간 있잖아요. 그 모든 공간이 이것보다 커야 돼요. 이쪽보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비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례만, 이게 복잡하진 않아요. 비례만 잘 이렇게 이해하시면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비례를 맞추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궁금할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침을 내렸을까? 비례를 맞추지 않으면 역류해요. 거꾸로 역류하는 거죠. 병목이 생겨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열기가 들어가는 힘하고 이 로켓이 왜 그러냐면 샥 하고 타들어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불 때면. 겁나게 빨리 들어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 정도로 엄청난 팽창압력이 있는데 여기가 입구가 작으니까 이쪽으로 폴폴 뱉는 거죠. 나가질 못하고. 그럼 여기에 뭐 펜을 달아본다거나 예. 그런 어떤 거는 예. 생각이 예, 생각했고 이미 그쪽에서 했고 저도 구현한 적이 있죠. 예. 어떠세요? 펜을 달면 좋죠. 다만 이제 전기가 있는 곳에서 이제 꼭 사용해야 된다. 뭐 가스나 뭐 이런 예,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역류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이제 어쩌다가 강풍이 부는 날, 그런 날 이제 연통이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저항을 받아가지고 폴폴 이렇게 역류하는 경우도 있어도 거의 비율만 잘 맞추면 역류하지 않습니다. 전번에 밖에서 네. 그 우리 오픈 때 하는 거를 봤거든요. 네. 그때 이제 나무가 조금 젖은 상태라서 그런지 굉장히 그거를 불붙이는 거에 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온도 올리는데 굉장히 고생을 하는 거 봤는데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가마를 들키고 난감을 할 때 펜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예, 이게 예. 우리나라 옛날에 아궁할 때 예, 풀고. 네, 그 원리인데 예, 예. 그때 아마 이쪽에 뭔가 그게 있었으면 굉장히 예. 좀 빨리 했을지 않을까 그거는 예, 예. 보면서 계속 예.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날은 이제 지나칠 정도로 나무가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영위에서 고생을 많이 저는 안에 있었거든요. 집에 안에 있었는데 바깥에서 이제 엄청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좋은 질문 했는데 이 로켓스토브는 젖은 나무를 쐬는 걸 금기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엽수, 특히 소나무 송지를 빼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내화적돌 때문인가요? 어, 내화적돌이 물에 좀 약하고 습기가 젖은 나무를 떼면 여기 온도가 안 올라가는 거죠. 온도가 안 올라가니까 계속 이제 폴폴폴 역류가 되는 거고요. 고열이 돼야 이제 폭풍같이 열이 나가는 거고요. 송지는 소나무를 왜 떼지 말라 그러냐면 송지는 흡착 성질이 있어요. 끈끈해서. 그래서 미세 연기가 히트라이저와 열 교환기 사이 벽 있죠. 이 벽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막아서 나중에 못 나가게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소나무는 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드러내고 자주 청소하시면 되지만 막힐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옛날에 아구기도 막히면 다 드러냈잖아요. 콜레스테롤. 구들장 다 드러냈어요. 혁심증 걸린 거. 구들장 다 드러내고 청소하고 그렇게 썼듯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침을 잘 지켜주시면, 비례에 맞추고 지침을 잘 지켜주시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교적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70년대부터 이게 서방의 이제 과학자들이나 활동가들이 이걸 만들어서 실사관에 적용하고, 또는 이제 뭐 제3세계 구호 차원으로 화덕도 만들어주는 뭐 그런 활동도 하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나름 이제 40~50년간 검증된 시스템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걸 만든 게 2008년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14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살고 있습니다. 네, 살아있어요. 말씀 들으면 되게 좋은 기술이잖아요. 예, 예. 왜 많이 더 많이 퍼지지 않았을까요? 예, 그 우리나라 분들이 싼 석유. 예, 싼 석유를 너무 선호하셔서 그런 것들 또는 석유업자들이 미국의 석유업자들이 자기 물건을 많이 팔아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소나무 넣어서 주르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다 보니까 연료 나무를 일정 크기로 잘라야 되고, 예, 소나무가 아니면 예, 참나무 이런 거는 그 처음에 불이 잘 안 붙거든요. 예, 그런데 참나무가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는 음, 글쎄 강원도 산골짜기 위에는 나는데 예. 이게 약간 극단적이네. 그 나무를 일정한 크기로 자른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아요. 네,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설명 못 드린 것 같은데, 일정한 부분의 나무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그 화목에 관련해서는 이제 민주적이라고 자꾸 표현하는데, 붉은 나무와 중간 크기가 아주 많은 나무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해서 타게 돼 있어요. 처음에 불을 뗄 때는 불쏘시개를, 잘 마른 불쏘시개를 이렇게 손가락 굵기 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얇은 거요. 그거를 많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열이 쭉 가서 여기 일정 부분 숱이 생길 정도까지는 이렇게 불을 떼줘야, 그 다음에 아무 나무나 툭툭 넣어도 그냥 풋풋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소나무 관련해서는 이제 저도 이제 집이 뒤가 이제 뒷산이 있으니까 지게지고 가서 이렇게 나무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소나무 참 많습니다. 소나무가 그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수가 아니라 양수여서 보통 이제 키재기 하다가 이제 자라다가 이제 뭐 다른 하렵수한테 지죠. 많이 고사한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산에 가보면. 그걸 떼는데 소나무 하나만 떼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 하나가 뗐을 때는 문제가 있는데, 소나무하고 뭐 참나무와 같이 떼주면 괜찮다, 이런 정도이고요. 그걸 완전히 안 뗄 수는 없죠. 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그 질문인데요. 석유가 값싼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석유 자체지만 석유를 이용하는 기구, 기계를 굉장히 고가로 사서 쓴단 말이에요. 고장나도 그걸 다 제가 스스로 수리할 수 없으니까 외부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시스템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적응이랄까, 수능이랄까 하다 보니까 불편한 걸 못 참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 분들이 경제 수준에 비해서 문화 수준이 엄청 높아요. 불편함을 못 참아요. 저는 거기에 병이 있다고 봐요. 그건 병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불편을 감수하게 되면 실생활에서 진짜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데, 독립선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물론 도시라고 하는 환경에서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도봉구나 노원구 인근은 굉장히 좋은 자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자체하고 기관하고 잘 연동만 하면, 그죠? 사실 목재도 산림 자원도 그냥 다 방치해지고 있잖아요. 낭비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순환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지역에서 이 워크숍을 하는 것도 이제 그런 목적입니다. 원래는 이제 뭐 이렇게 난로와 구두를 설명드리지만 원래 이 로페스토가 만들어진 거는요 사실 화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화덕 조리용 화덕.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조리용 화덕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영상자료로 보여드렸었는데 깡통 같은 모델로 조립상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쉽게 누구나 만들 수 있고요.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이제 뭐 가마선용 큰 화덕 같은 거. 저는 뭐 이런 곰탕집 많잖아요. 장작 같은 곰탕집. 그거 엄청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런 그 영업장에도 이런 그 화덕을 시공해 주면 연료가 6분의 1에서 10분의 1밖에 안 들어가니까 나무가요. 정말 획기적인 거죠.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시연을 하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갑자기 이것 때문에 이제 잠깐 소개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길어졌네요. 예. 질문 또 있으십니까? 혹시? 그 장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나무들 같은 거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좀 가구 같은 거 있잖아요. 버려진 가구 같은 것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버려진 가구는 이제 가급적 쓰지 않는 걸 이제 권장하죠. 왜냐하면 거기 이제 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기름 뭐죠? 그 페인트가 타면서 이제 공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완전 연소가 거의 완료가 되니까 이제 그런 끓음도 태울 수 있다고 보지만 이제 가급적이면 쓰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약간 불쏘시개 정도 이 정도는 이제 빠르게 조금 그걸 탁 태울 수 지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조적을 할 겁니다. 자, 먼저 요 레아벽돌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 지금 ALC 블럭. 이거는 이제 경량 기포 콘크리트 단열재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로페스토브는 무조건 단열이 중요해요. 물론 단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수결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적재 적소에 단열할 곳은 단열하고 수결할 곳은 수결을 해야 됩니다. 반대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아래쪽으로 다 단열을 해야 됩니다. 열이 밑으로 빠지지 않게. 그 다음에 원래는 저렇게 벽 쪽으로 해요. 벽 쪽으로 많이 만들거든요. 주택에서. 근데 여기는 공간 구조상 이쪽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 한쪽 이게 양쪽 다 한쪽은 단열을 해야 되는데 벽 쪽은 단열을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일부러 여기 공간을 좀 떼어놨거든요. 왜 떼어놨냐면 여기가 단열재가 들어갔잖아요. 벽 쪽은 무조건 단열을 해야 돼요. 일반 주택에서는 이렇게 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벽을 이용해서 만들어요. 코너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 벽 쪽으로. 여기 이제 구들 이렇게 앉거나 이제 침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높이만큼은 단열을 시켜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기역자 모델로 된 거고요. 집을 지을 때도 뭐 안택이나 좌향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풍수지리 전문가 아니고 우리 집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보지도 않쳐야 될지 털을 잡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역시 뭐 집 안택만큼 중요하진 않아도 이 공간 구조에서 최적의 장소를 선정해서 이렇게 앉혀야 되겠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원래 저의 생각은 이쪽을 생각했었어요. 누가 봐도 이쪽을 만들면 좋겠죠? 근데 이쪽 기관에서는 이쪽에 회의실을 쓴다고 밀렸어요. 특히 여기다가 또 파티션을 준다 해가지고 자바라고. 그래서 이제 일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밀렸는데 고민을 좀 했죠. 저 끝까지 갈 것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근데 저 끝까지 가게 되면 문에 걸리잖아요. 그죠? 동선이 걸리죠. 그래서 끝까지 가지 않고 저쪽 창문 입구까지 거기다가 연통을 빼려고 했었습니다. 초기에. 좀 더 연장해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것도 좀 부담되니까 이만하게 짧게 만들자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구조로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이제 저기
로켓스튜브 본체가 안 쳐질 자리인 거예요. 오늘은 여기다 그림을 그려서, 그래서 지금 이제 밖에 좀 모서를 자르고 있는데요. 여기다 그림을 그려서 그거를 조종하는 시험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일단 이 모든 게 공부니까 그죠? 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ALC 블럭이요. 이게 지금 보시면 뭐 그냥 그런 것보다 있지만 이게 사실 구입하기가 어려워요. ALC 블럭은 낱장으로 안 풉니다. 그러니까 한 팔레트라 그러죠. 통째로 팔아요. 팔레트 채로. 그러니까 개인이 구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물론 뭐 그 상차비하고 인공비가 부담을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못 만들 경우에는 이걸 이 ALC를 구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틀을 만들어서 벽돌 같은 거로 틀을 만들어서 이 높이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건 75mm짜리인데요. 7.5cm 높이. 좀 높아도 상관없고 낮아도 상관없겠죠. 아주 낮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벽돌 한 장 높이가 보통 5cm에서 5.5cm는 되거든요. 눕혔을 때. 그 정도 깔고 그냥 그 펄라이트 저기 가루요. 펄라이트하고 시멘트 뭐죠? 몰탈이죠. 몰탈하고 섞어서 하셔도 되고. 그 범위는 뭐 1:3에서 1:5 정도. 그러니까 고체 형태로 남아 있을 정도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놔도 되고요. 정 안 되면 그냥 막 2월달에 우리 했던 대로 여기 사진 대로 연탄지에 마구 부셔서 여기다 그냥 막 밟아버려 연탄지 마구 밟아서 그때는 그 위에 연통을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이제 고체가 돼야 되니까 연탄지 위에다가 시멘트 물살을 살짝 위장을 해서 이제 안착을 시킨 다음에 그 위에 벽돌로 조작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렴하게 할 수도 있다. 이게 없을 경우에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주변에서 자재를 구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차이가 있겠죠? 예, 죄송해요. 글쎄요,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겨울이니까 또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걸 구현해내니까 이런 거를 사서 구입해서 이걸 하는데 그냥 뭐 주변에서 있는 거를 이렇게 활용하면 재 같은 거, 숯 같은 것도 아주 굉장히 좋은 단열재거든요. 그런 거를 잘 이용하셔도 상관없다. 근데 여기에 설치하는 건 난방 용도로 사용하는 건가요? 예, 난방하고 뭐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 잠깐 쉬었다 가시고 공간 난방 용도로 하는. 열은 일반 난로에 비해서 화목 난로에 비해서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믿어주지 않으시겠지만 믿으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실내에서 공간 난방할 때는 벽난로 형태로 추결을 해서 하잖아요. 예. 메스히터가 하게 되면 예. 이제 복사열이라고 방열. 네, 그걸로 복사열. 예. 근데 로켓스토브도 저렇게 철판으로 하지 않고요. 벽돌로 조작해서 쌓을 수도 있어요. 벽난로처럼요. 그러면 화끈한 열은 없어도 이제 은은하게 오래 가겠죠. 그러니까 열을 추결하는 거니까 장시간 열을 서서히 끊겠죠. 이것이 이제 취향의 문제인데 어떤 분들은 화끈한 걸 좋아하셔가지고 그렇잖아요. 이게 좋아.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그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적당한 온도가 그냥 꾸준하게 있는 거를. 저 같은 경우에도 그게 더 쾌적해서 좋거든요. 갑자기 확 뜨겁다가 촥 식었다가 일반 난로는 그래요. 나무 왕창 넣고 떼면 확 뜨거웠다가 열 밖으로 다 나가고 갑자기 싹 추워지죠. 근데 이렇게 벽난로 조적식으로 하게 되면 이것도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열을 오랫동안 가두면서 방사할 수 있다. 특히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건 이제 좀 복잡하게 시공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 벽체를 전체를 조작을 하고 있는 벽체를요.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이쪽 벽체 전체에다가 조작을 막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스톱을 넣죠. 그리고 열을 밑으로 당깁니다. 그래서 뭐 돌리게 이렇게 벽난로 원리죠. 똑같은 로켓스코 원리인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양쪽 벽을 내주는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응용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없다. 좋은 질문이고요. 예.
또 다른 질문. 제가 다음하게 넘어가죠. 제가 그림을 그냥 너무 작게 그려서 그러실 텐데 두 장을 그려왔습니다. 이건 입면도고요. 이거는 평면도 위에서 본 겁니다. 강사가 주변머리가 없어서 좀 불편을 끼쳐드리 죄송합니다. 이런 이 정도 보셨나요? 네. 이건 평면도. 이 도면을 밑에다 그려서 우리가 옆에 있는 뇌화벽돌로 쌓는 연습을 하려고 해요. 이거는 인면도. 인면도 그냥 개인화가 한 장만 그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이 벽돌이고요. 여기 가운데 비어있는 게 펄라이트를 충전할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표현한 게 열이 들어가서 나오는 곳이다. 여기가 이제 피드 튜브, 그러니까 연료실이 부면서 연소로고요. 저기에서 한 입구 있잖아요. 그리고 번 터널을 지나서 올라가서 여기 히트라이저가 안 그려져 있는데 올라간다. 이게 히트라이저가 얹혀지면 이렇게 열이 나가는 거죠. 그거를 여기서는 그대로 보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가서 그죠? 연도를 따라서 이렇게 됐고요. 이로 쭉 구슬 닦고 연도가 되는데요. 이쪽 창문으로 이제 마지막 외부 연통을 빼버립니다. 이렇게 올려서 이해하셨죠? 네. 그런 시스템이고요. 시간이 잠깐 걸릴 텐데 이 도면을 일단 그리겠습니다. 수치대로. 네. 이 상태에 이 설명을 그리고 가져가시죠. 이거는 좀 이셨나요? 여기 아, 그러시면 한 장이에요. 딱 두 장 덮으면 딱 되게 수치로 조정한 거거든요. 보통 내화벽돌이 여기가 115, 그러니까 11.5cm고요. 여기가 6.5cm고요. 이게 23cm예요. 그러니까 11.5cm니까 230, 23cm겠죠? 그죠? 23 정방향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저는 이렇게 그냥 시공하게 이렇게 모듈을 해버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물론 히트라이저 번터널이 3장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세워서 7장을 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길어지면 히트라이저가 높아져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넓어지는 건 아니죠? 아니죠. 예. 이게 길어지니까 높아집니다. 이걸 넓게 하면 상당히 복잡해져요. 모든 게 넓어져야 되니까. 최적이.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중요한 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것만 하니까 이걸 말씀 안 드릴 텐데 그냥 생각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18cm면 여기는 20에서 21cm까지 넓게 해야 돼요. 여기는. 더 넓게 해야지 좋아요. 이게 약간 크게. 그래야 이제 병목이 안 생기고 나가니까. 물론 1대1도 가능한데 좀 크게 해주는 게 좋다. 저는 20cm, 20cm는 넓게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20cm, 20cm면은 정방향이잖아요. 이거를 수평은 넓게 할 때 있어요. 지하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으로 넓게 했거든요. 10cm, 40cm 넓혔습니다. 지하에. 이해되시죠? 표면적하고 최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맞추시면 돼요. 200 곱하기 200, 400.
100 곱하기 40, 400, 400이잖아요. 그죠? 단순 뭐 수학은 아니죠. 산술적인 거니까 그것만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러니까 뭐 10cm, 40cm 높던적이니까 보통 뭐 한 15cm 그 높이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넓게. 만약에 폭을 넓게 하실 경우에는 길이를 높게 하는 건 별 의미가 없겠죠. 높이를 높게 하는 거는 넓은 면적일 때 넓게 하는데 그런 거고 여기는 지금 한 통로로 가 있지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뽑을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일로 갔다가 이쪽은 좀 내가 좀 침대를 사용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넓은 면적을 침대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참고로 제 경험상 넓은 면적일 때 이 연도를 같이 붙일 필요는 없어요. 좀 넓게 해주는 게 좋아요. 너무 뜨겁기 때문에 보통 코브를 하게 되면 진흙 성형을 하게 되면 위에 좀 두껍게 하거든요. 근데 저 지하철은 돌판을 하게 되면 고가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한 판은 너무 뜨거워서 두 판을 하는데 그러면 3cm짜리 6cm 정도 높여야 되는데요. 그래도 뜨거워요. 누워있으면요 도망갈 자리가 필요합니다. 차가운 데가. 근데 뭐 열이 연적 전도가 되니까 차갑지는 않죠. 근데 이렇게 피해갈 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좀 넓게 해서 충분히 간격을 두고 돌리면 된다. 이런 경험상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연도를 만들 때 규격을 약간 넓게 한다. 그 다음에 디귿자로 돌릴 수도 있고 미음자로 돌릴 수도 있다. 이런 거. 나머지 설명은 이제 구도를 할 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쌓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쌓으실 때 먼저 가운데 거를 먼저 쌓을게요. 이거 시동을 돌리고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지 한번 해보시고 해보는 것과 안 해보는 것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쪽을 하실 때요 한쪽 면을 맞춰주세요. 내경 쪽이 중요하니까 이쪽 끝을 맞추는 거죠. 이쪽은 안 맞춰도 상관이 없죠. 보세요. 물론 진짜 아까 삐뚤어졌다고 하는 학생은 그죠? 이걸 잘라서 갖다 붙여도 돼요. 네. 여기서는 같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경고에 이렇게 항상 어긋나게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요. 쌓으시면서 밑에 이제 보통은 요즘은 이게 뭐예요? 이 내화 본드가 나와요. 예전에는 못하고 했기 때문에 약간 오차가 있었거든요. 물론 내화 본드를 해도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기울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완전히 수직이 되는 법이 없잖아요. 약간만 기울어져도 2-3mm 오차는 금방 나요. 그래서 쌓으시면서 항상 18cm를 유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무 토막 같은 거 하나 18cm 딱 잘라서 그리고 직각자 해서 직각 유지하고. 우리는 조력을 안 하니까 뭘 잘 안 사용하는 그냥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쨌든 되게 어려워. 잠깐 여기서 이 아래인데 좋은데? 네. 네. 약간 오차가 있는데 이거는 뭘 달러 맞춥니다.
뭐 물론 잘라서 요스푼인데 자르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냥 몰탈 정도로 맞추면 돼요. 이 정도 됐다고 치고요. 이걸 왜 하냐면요. 원래 이 바닥에다가 넓게 먼저 깔아도 상관이 없어요. 깔고 이걸 올려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하냐면 낮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6.5cm, 6.5cm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이해 못하셨어요? 로켓 스토브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힘 때문에. 아니에요. 로켓 스토브는 전도열이 있지만 이 전도열은 약해요. 일반 난로에 비해서. 이 가운데가 워낙 고열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열이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낮추는 게 열 이용에 유리해요. 이해하셨나요? 높으면 물론 대류돼서 열이 반대로 안 가지만 좀 방열되는 게 좀 있고 자재를 아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이해되시죠? 예. 그다음에 불터. 이거는 어떻게 이거는 또 같이. 제가 저 아래 모델보다도 이걸 낮춘 건데 아래 모델은 이걸 잘라서 이 높이를 맞췄어요. 이걸 작게 잘라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여기 낮춘 거는요 깊잖아요. 여기 깊은 거는 나무 저 구석에 가면 나무 조각이 쓰러지지 않을 정도. 여기. 예, 이렇게 나무를 넣죠. 나무를 넣으면 나무가 타잖아요. 당연히 피겠죠. 타면 숱이 생기죠. 숱이 여기 쌓여요, 여기까지. 숱이 쌓이면 이게 만약에 평평 위에 있으면 경사이 깔려 있으면 이걸 막잖아요. 숱이. 숱이 막지 않도록 깊이를 주는 겁니다. 지혜롭죠? 깊이를 주고 열을 위로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요. 됐죠? 이해하셨죠? 이 높이도 18cm. 예, 18cm 맞춥니다. 이 모델은 약 1cm 정도 낮게 되어 있는데 몰탈로 맞출 거예요. 안 맞춰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물론 저 위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짜왔어요. 포인트야, 포인트. 근데 문제는 1대1로 하면 좋다. 그러니까 18cm니까 이것도 여기도 18cm. 여기도 18cm. 쪽을 잡고 계시나 봐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제 외곽을 써야 돼요. 자, 용어피로 이제 3단이니까 외곽 쌓기는 쉽겠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외곽 쌓기는 쭉 쌓으면 돼요. 자, 그럼 부지런히 쌓아볼까요? 질문 받는 사이에 쌓아보시면 돼요. 네, 이거 열개가 나가야 되니까 이거 만들어줘야 되지. 너무 손이 빨랐구나. 이렇게 깎아서 치면요. 이렇게 돼 있겠죠? 멋있다. 이거를 한 칸 더 높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데 한 칸 더 높이게 더 그때 벽도 갖고 많이 놀았는데 그때. 무게 기준이죠. 블록 쌓기 같잖아. 열기가 올라가서 히트라인에 넘어가서 이제 들어가죠. 그죠? 됐죠? 예? 그러니까 여기 최저 간격, 여기 간격이 조금 좀 여기 펄라이트가 펄라이트 들어가죠. 펄라이트는 여기가 안 들어가고요. 아, 여기를 막으시고요. 여기를 막아서 공기는 여기만 돼서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 표시 있잖아요. 이 파란색 표시. 그 파란색 표시가 이렇게 돼서 사각형 열 교환기 난로가 딱 캡을 씌워서 열기가 못 넘어가고 이 안으로 들어가서 올라가게 돼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 쉬워요. 보시면 쉬운데 직접 만드시면 요 도면에서 이거를 넘어가는데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 급하셔서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몰탈로 그냥 쌓으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계산하면서 하나하나 가져줘 오늘처럼 이렇게 해보고 잘 계산하면서 그리고 그거 해서 숙지한 다음에 몰탈로 쌓으셔야 다시 허물지 않고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건 기능을 아무나 해보고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어쨌든 뭐, 요 모델입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돼서, 이제, 폴라이트가 충전하면 딱 덮습니다. 이게 딱 저는 모두가 되어 있어요. 정확히 이게 맞습니다. 정확히 맞죠? 바꿔봅시다. 이거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잘라지면 여기 사각형만 딱 남고 여기 입구 딱 남고요. 정확히 딱 맞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쫙. 이해되시나요? 저쪽 있고 이쪽 출구 그리고 조연도 있고. 예. 입구, 줄수, 날수, 줄수. 예, 잘라도 되고 안 잘라도 되고. 위에는 이렇게 넓으니까. 막히고 위에는 이렇게 껍데기로. 여기다 이제 따로 예. 이만큼 나와요. 점선이요. 여기는 지금 점선. 있다라는 예, 열려있다는 점선은. 하는 거 이거 하고 밑에 한번 다시 가면 달라질 거예요. 아까 본 거랑 지금 다시 가보면 머리가 있는 이제 다 이해하셨나요? 여기에 전번에 말씀하신 그 원통을 등심을 싸는 예,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보통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처럼 원통을 안 만들면 여기다가 18cm니까 이렇게 조절 사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죠. 이렇게 쭉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죠. 70cm, 80cm, 85cm. 근데 뭐 그 이상이 돼도 돼요. 그러니까 지침은 65cm에서 126cm까지 만들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드럼통, 돈을 가격적으로 안 쓰고 재활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드럼통 높이에 맞춰서 85cm 맞추는 거예요. 주로 근데 65cm에서 126cm까지 사용 범위를 맞춰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히트라이저 높이가 높은 것은 원터널이 길었을 때, 열기 통로가 길었을 때 이걸 높여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걸 왜 길게 하냐면 이쪽의 온도가 엄청나게 강해요. 가는 힘에 의해서. 보통 나무 다 타고요. 제가 이제 경험상 숯을 다 빼잖아요. 숯을 빼고 잠을 잘 때 나무를 다 태우고 자야 되거든요. 그렇게 그런 일이 실험상 한번 해봤어요. 나무를 여기다가 넣어본 거예요. 타지 않은 나무에다 넣어놓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 타고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1000도가 되는 900도 넘는 이 열을 얘가 다 머금고 있는 거예요. 얘가. 열은 못 나가죠? 단열재 때문에 미세하게 나가요. 이게 뜻하거든요. 나가지만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안에서 이 열이 이렇게 방출되기 때문에 여기 화원이 불꽃이 하나도 없는데도 이렇게 타요. 그러니까 엄청난 열이라는 거죠. 흔적도 없을 정도니까.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나무를 찾는데 없으니까 나무가. 그러니까 이 열기 통로가 기르면 그 크림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열기가 세집니다. 이거 온도가 몇 시간 유지돼요? 새벽에 축 끄는 건 없어요? 그게 이제 이 구슬의 두께와 관계지. 저는 3cm, 화랑은 한 6cm예요. 근데 보통 10시 정도면, 9시 정도면 나무 안 됩니다. 10시 정도면 나무 다 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요. 그러면 아침 7시가 이게 더 두꺼워지면 며칠을 간다고 그 사람들이. 콩으로 진흙으로 만들면 이거 두껍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체를 달구는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한 번 달궈놓고 며칠 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상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거하면서 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두껍게 할수록 유리해요. 지금 화강암도 그 중국산 이거 뭐 싸기 때문에 그거에다가 지금 사과는 못 그렇죠. 예. 그래서 올리면 되죠. 돌이 열 저리들이 높기 때문에 통의 편의성 때문에 화강암을 쓰는 게 좋은데 쓰고 나서 그거 예. 그래도 부담이 되죠. 화강암 판이요. 저희 저 아래 같은 경우에는 얼마였죠? 기억 안 나는데 비쌌어. 약 한 70만 원 정도, 약 140만 원 정도 들었어요. 바람만 까는 바닥만 까는 자재값만. 그게 5.5평. 예, 4m, 5m. 예.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약 10m 정도 까는데 한 15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한 칸 까는데. 그러니까 만만치 않아요. 교수님 또 구입하신 데가 쌌어요. 다른 데보다 더 비싸요. 더 비싸요. 예. 네. 저희 동네 그 석재 공장 제가 거래하는 곳이 전국에서 제일 싸더라고요. 알아봤는데. 예. 그런데도 부담이 돼요. 그거 쓰기에.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이렇게 뭐 안정된 직장이 있으면 그냥 흔쾌히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공사장을 유심히 살펴보습니다. 권유하죠. 잘 보시면요, 지하철 바닥이 전부 다 화강암 판이에요. 그리고 건축 자재 벽체 있잖아요. 벽체 붙이는 것도 화강암 판이에요. 화강암 저 바깥에 하이에나처럼. 또는 바깥에 지금 열 몇 장 있어요. 화강암 대리석은 잘 안 써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근데 대리석도 균열만 가는 거니까 대리석 저렴하게 아니면 공짜로 얻을 수 있다면 건축 폐기물 같은 걸 구해서 덮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흙을 덮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용을 줄일 수가 있죠. 저는 저희 집에 만든 거는 그 업체죠.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창고를 운영하시는 업체 창고가 이제 이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공사하고 남은 그 화강암판이 남아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운송만 들이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기증한 게 그거야. 예, 여기도 기증했었거든요. 지난 봄에. 그게 지금 바깥에 네, 있어요. 그게 이제 트럭으로 2번 운반해 왔는데 2톤 트럭으로 많이는 못 갖고 와요. 무게 때문에 주저앉으니까. 근데 공짜로 가져온 거예요. 운송비 막걸리값만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눈을 밝히고 귀를 열어두면 그런 행운도 있고. 시간이 기다려야지. 예. 시간이 걸려. 그리고 고물상 다니시면서 그 적당한 크기의 그 통 있잖아요. 파이프 같은 거. 그런 것도 유심히 보시면서 있으면 이러면 되겠다. 구해놓으시고 드럼통도 구해놓으시고. 드럼통 보통 큰 거 두꺼운 게 있거든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드럼통도 얇은 거 두꺼운 게 있어요. 두꺼운 걸 사셔야 돼요. 보통 뭐 한 15,000원 정도 사시고요. 두꺼운 거. 얇은 거 조그만 거는 한 3,000원. 이게 좀 작은 거 정도 있어요. 그 뭐죠? 선술집 그 대포 그 식탁으로 쓰는 거 안에 있잖아요. 그런 거. 그거 갖고 저는 화덕을 만들어서 기증했거든요. 기증한 건 아닌데 그냥 막 써요. 기증 당했어.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1,000원, 3,000원 아니면 재떨이 그 있잖아요. 담배꽁초 뭐 스테인리스 찌통 그런 거 200ml 되는 구경인데요. 그런 거 굉장히 좋아요. 그런 거 저희 동네에서는 뭐 한 7, 8,000원에 구입해요. 고물상에서 버려진 거 구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눈을 밝히고 귀를 열면 자재를 충분히 구할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 시스템인데 잘 이해하셨나요, 이제?